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주식과 비트코인의 관계도는 점점 깊어가고 있다. 라는 편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 해당 개별 종목에 따른 이야기도 잠깐 하면서 이번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미국, 캐나다 중심의 채굴 기업과 거래소의 집중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두 곳에 65%를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 57%, 캐나다 20%, 중국 8%, 기타 15%로 되어져 있고 주요 종목은 채굴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라이엇 블록체인, 헌트팔, 그리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등등 거래소들이 또 있고, 그리고 채굴기 쪽으로는 최근에는 인텔도 들어오고 있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캐넌 부분이 같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22년도 대비가 조금은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시장의 좋아질 때마다 같이 더 좋아지는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이제 BKCH ETF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북미가 제일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6.59%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캐나다, 중국, 독일, 영국, 홍콩 순인데 최근에 호주 쪽에서 ETF 부분을 또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ETF 시장 자체가 커질수록 이제 현물 부분에 따른 기대감도 꽤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비중을 보게 되면 상업 서비스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48.73%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금융업에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때까지 ETF 구성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 여러 가지가 되게 많다라는 걸 해당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시각적인 부분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도 같이 들어가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따로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좀 더 찍어서 보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성과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시장이 좋을수록 같이 좋아지는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저번에도 코인 지수가 막 올라갈 때 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주식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계속 과거 기반형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게 화력이 더 좋고 더 빨리 왜 일찍 가냐, 이런 것은 근거치가 있는데, 첫 번째 지수도 좋았고 주가 지수도 좋았고, 그 주가 지수에도 또 코인,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본력과 그리고 테마의 집중력까지도 같이 본다고 하면 이쪽이 더 화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있는 개별 종목에서 채굴 기업이나 대표적인 거래소 기업이 나중에 그 다음 시장에 있었을 때 더욱더 파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무언가 수익률이 좀 잘 나와주고 또 그만큼 결과물이 더 잘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돈의 흐름은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겠죠. 특히나 주식과 그리고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가 잘 갖춰진 주식시장 대비 약간 부족한 시장과에 대한 차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에 따른 규모 사이즈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눈치껏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좀 추정을 해서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퍼포먼스 추이도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도가 좋았더라.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도 채굴 기업이나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 갤럭시 디지털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 모든 주식에 따른 퍼포먼스가 워낙 잘 나와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은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계속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주식을 시장을 아예 그냥 거리감 있게 두는 게 약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돈이 될 만한 투자 부분에 자유도를 좀 더 크게 가지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나는 약간의 색깔론이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국한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또 다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2년도 때는 이런 채굴 기업들과 그리고 거래소들이 생각보다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군과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유저를 떠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해당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장치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어찌저찌 좀 넘어갔다라고 치면,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거래소나 채굴 기업에 있는 주식의 투자자들을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사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주가도 유지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게 되면 왜 그분께서 그렇게 자꾸 그런 주장을 내비칠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조건을 보고 투입이 들어갔던 자금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고, 코인에 따른 성향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더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이쪽도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게 되면 유일하게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채택이 되어져 있는 또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실버게이트 코퍼레이션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지분의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미난 거는, 여기에서 암호화폐 사업과 수탁과 대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업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규제 부분이 잘 풀리게 되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버게이트의 익스체인지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대부분 뭐 대출, 뭐 돈놀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에 대한 관심도 추이가 만약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실버 게이트 부분도 덩달아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여기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예금 형태로 맡기는데, 이런 예금은 거의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 조달 금리는 0%인데 최근 낮아진 금리를 고려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은행은 예금이 부족해 단기 예금이나 CD와 같은 고비용 자금 출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이 SEN을 통해 암호화폐 대출과 수탁이 또는 환전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모든 금융사업 부분에 있었을 때는 해당이 금리와 밀접한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뗄라 뗄 수가 없다라는 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부분 추이도 좀 어느 정도 가장 시장이 좋았을 때 패턴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은 만큼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해당 데이터라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제휴한 거래소들도 꽤 많고, 뭐 LXX,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뭐 제미니, 뭐 비트스탬프, 서클, 뭐 이런 뭐 바이낸스 등등 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꽤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C, 뭐 CME, 페이팔, 피델리티 등등 눈에 좀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쪽에서 이렇게 시장의 저런 형태로 좋아지면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덩치가 좋아지고 똑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이 진다라고 해서 그 해당에 있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도 우리한테는 이게 좀 뭐 색안경처럼 이쪽에 투자하면 안 돼. 이쪽으로 더 투자하는 게 더 맞겠지. 이런 형태로 보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쪽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와줄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얽혀져 있는 그런 코인들은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셔라. 그리고 여기에 예금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어느 쪽에 많은 예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코인이 무엇이 될 것이냐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뭐 코인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실적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제 현물 거래소 순위를 보게 되면 바이낸스, 뭐 오케이, 업비트 뭐 등등 있는데 뭐 이런 상장 코인 수 대비 대충 400개에서 뭐 적게는 뭐 154개 또는 뭐 37개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순 매출의 88%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제 12%가 스테이킹 자산, 그리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 관련 매출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하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디파이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좀 많이 열어두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른 사업 부분 뭐 선물이나 이런 쪽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 기준으로 280만 명이 보유한 가상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스테이킹 부분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뭐 시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서비스를 많은 제공과 더 좋은 질 좋은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저층들도 더욱더 두꺼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코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의 개수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는 거래소들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줄 것이냐에 따라서도 우리한테도 약간의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적어야 우리의 그런 가격에 있는 상승 추이도 매우 좋아지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거래소들 나름대로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거래소들은 이제 해당에 있는 거래소 안에 유동성 있는 코인을 계속 돌릴 수 있고, 또는 뭐 임대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수익 창출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쌍생과 공생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구독 서비스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스테이킹, 자산 보관, 뭐 이자 수입 등등이 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어 블록체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인에 또 밀접한 부분이 POW라고 해가지고 채굴에 또 밀접한 관계도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채굴 기업에 따른 부분은 계속 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이 100% 수익을 창출을 내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선도적인 아식 채굴 제조업체 비트메인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9년도 말부터 하나로 2,600억 원 이상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익 창출 모델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총 2,100만 개 중에 이제 200만 개도 밖에 이제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의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커런시 부분에 따른 주목과 코인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들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도 뭐 비슷한 형태로 뭐 채굴 부분도 뭐 지산을 빌려가지고 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잘 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채굴의 운영 노하우와 낮은 비용 구조로 접근성이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에 따른 능력치 부분이 이제 채굴 기업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나 ESG에 잘 참여를 해주고 있냐,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력 부분을 대부분 이용을 해서 무공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88%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탐구를 해서 채굴 생태계 안에 선도적인 위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뭐 채굴이 다 완성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거의 2140년, 50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기 직전 때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죽기 직전 때까지는 그런 걱정은 좀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최근에 또 뭐 인수도 또 많이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라이어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 채굴에 가능한 최고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로도 뭐 선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낮은 전력 비용으로 채굴을 진행하게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관리 조직을 두고 있어서 뭐 약간의 뭐 해시 부분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플랫폼 중에 또 하나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채굴 시설이 생각보다 많은 급속도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르헨티나 정도 비중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한 나라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대비에 따른 그런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따른 공격적 대상에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에너지에 따른 측면에 대해서도 약간의 뭐 이런 어느 쪽을 먼저 우선시 해가지고 좀 더 챙기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딱 선을 그어서 본다고 하면 이분법적으로 그럼 가상세계보다는 현실세계 위주로 좀 더 챙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선순위와 후순위 부분을 좀 나뉘어서 아마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약간의 좀 안 좋은 시선과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 이 계속 당할 수가 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채굴 기업들이 계속 풀어 나가야 할 뭐 이미지 메이킹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OTC 마켓그룹의 22년도 OTC QX 베스트 50을 발표를 했다라는 자료가 1월 24일 기준으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뒷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21년도 1월 달러 거래량으로 5억 9,400만 달러를 거래를 했고 20년도에 1억 2,300만 달러를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1년도 투자자에게 수익률 중앙값의 81%를 제공을 했고 2억 달러 미만이었고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는 9개 정도가 나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흔히 눈에 들어오는 쪽이 있죠. 네, 그레이스케일 정도가 눈에 좀 많이 들어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50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부분도 보여지지만 여기서도 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가 15위권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7위권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를 왜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1위부터 50개 이어져 있는 이런 상품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아 여기가 왜 높을까? 왜 높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을 좀 잘 보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그레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 비율 70%, 이더리움 대략 약 27%, 이더리움 클래식 1%, 라이트코인 0.5, 비트코인 캐시 0.3, 디센트럴랜드 0.01, 지캐시 0.01, 호라이즌 0.01, 스텔라룸의 0.01 미만, 라이브 피어, 솔라나, 뭐 BAT, 뭐 체인링크, 파일코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자기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막 풀 희망회로 막 돌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분들도 되게 보게 되면 포트를 보게 되면은 되게 코인 시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덩어리도 크겠지만 이 정도만 투자를 해준다라고 해도 그만큼 드라마틱한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포트에 넣었다라는 것에 이제 약간의 의미가 좀 없지 않아 있겠거니와 그리고 그나마 본인들이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을 때도 뭐 좋은 부분이 좀 더 위험성 대비보다 그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더 나아진 특징 같은 게 좀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0.01% 미만인데 막 이게 내가 저기가 들고 있으니까 저기는 100% 믿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했지만 이분들이 꼭 답은 아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자료 부분에 있었을 때도 와 이런 순위가 나왔다라는 것도 그만큼 이런 쪽에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측면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좀 유심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OTC 부분에 또 의외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업비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UBCI 인덱스 부분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뭐 더 고수익, 고위험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수익만 좀 생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포트 부분도 웬만하면 정말 욕심 많다라고 해도 중수익 위주로 좀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인 수익, 코인에 접근하는 명목적인 근거는 저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10배를 보고 이 시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걸 뭐 아주 낮게끔 세팅을 해서 저수익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중수익이나 고수익 부분으로 포트를 좀 더 이쁘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너무 알트에 치중되어져 있거나 너무 뭐 비트도 아예 없는 형태로 가져가는 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 보게 되면 고래 포트폴리오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포트가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포트 부분을 좀 더 다변화하게끔 가져가서 최대한 위험 요소를 좀 더 분산화 시켜놨고 그 분산화로 인해서 또 오히려 얻는 효과는 그만큼 잭팟에 따른 가능성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수거했었을 때 한두 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다 메꿔질 수가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우리는 이렇게 뿌려놓으면 생각보다 수익은 안정권으로 지킬 수는 있겠지만 부자는 못 돼. 뭐 이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맨날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습니다. 저 한 가정의 아빠인데 어떡하죠? 뭐 이런 내용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안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하되 웬만하면은 그런 고통 진짜 엄청 진짜 그 쓰라린 고통에 있는 그런 강도는 중간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대다수 또 특정 코인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특정 코인의 A라는 코인이라고 그냥 지칭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에 있었을 때의 만큼의 수익성 비율 자체가 전체 시장이 갭으로 이렇게 커져가지 않고서는 막 10배씩 더블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블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졌을 때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중간계에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해야 그나마 좀 고수익, 고위험 형태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또는 시총이 매우 높으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지갑이나 쪼개고 지갑 쪼개기나 코인 쪼개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듯이 그런 형태의 비트코인을 일부 들고 가려고 하는 성향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이 그러면 많이 비싸냐라고 눈으로 보면 되게 착시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되겠는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아직 통과를 안 냈기 때문에 과거 3년에서 4년도에 있었던 금의 ETF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보여줬던 그런 그래프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는 여전히 현물 ETF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언제쯤에 오픈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좀 차이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포트들 일부 들어가고 알트 부분도 좀 들고 가셔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나는 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무언가 좀 더 미친 듯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자료 데이터를 더욱더 신뢰 구간 때까지 나올 때까지 더욱더 어, 그렇게 모으신 다음에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구독자 여러분들 또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무너지는 경향을 좀 보게 되면 시장을 많이 떠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무려 4년 넘게 같이 봤던 부분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욕심에 따른 제어, 조절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고정관념을 약간은 내려놓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식을 뭐 내가 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싫어하시지는 마셔라. 주식과 코인은 공생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주식시장이 커질수록 그만큼 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구도가 나오게 되고 같은 영향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도로 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또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횡설수설하게 또 정리가 되었는데요.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